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현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별꼴이다 하는 그런 상태의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이의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사진이 메인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나타난 이후로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가까운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왜 김정은이 생일까지 기억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생일 메시지를 전했다 어쨌다 하는 이야기, 그것으로 좀 소란스러웠죠. 또 바로 그런 뉴스로 해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청와대는 갑자기 연초에 활기를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3일 천하도 아니고 하루 1박 2일로 끝이 나 버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세 사람이 벌이고 있는 투전판, 거기를 들여다보자 하는 겁니다. 왜 투전판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돈을 뺏기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논의, 이것은 상당한 두뇌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감기도 유행인데 가벼운 두통 정도는 이 정도 강훈을 하고 나면 간단히 날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겠죠. 다만 이번에 이 논리특훈 특별훈련 여기에 참가할 때는 먼저 우리의 위치 그것을 확인해 두어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구 밖에 다른 행성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우주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우주인인 겁니다. 지구 밖에서 이들 세 사람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니 우주인이 특별히 누구하고 가까울 리도 없고 또 누구에 대한 의리가 있을 리도 없죠. 오직 냉철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는 그런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파다 좌파다 하는 이야기, 친미냐 친북이냐 빨갱이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번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2020년 1월 초에 문재인이 청와대 뒷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개량형까지 2기씩이나 배치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김정은이를 공개적으로 이제 주적으로 확정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문재인 개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문재인을 죽이려고 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호칭은 다 생략할 겁니다. 우주인이 무슨 호칭까지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1월 7일에 문재인이 신년사를 합니다. 남북관계의 폭을 넓히겠다 하는 야심찬 구상을 발표하죠. 야심해봤자 역시 한 일주일짜리 야심이 아닌가 싶은데 이 발표를 하고 1월 8일 정의용이 미국 워싱턴에 나타납니다.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겠죠. 1월 8일 워싱턴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그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안보협의체라고 하는 그 만남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간 것이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정의용이 돌아오면서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제는 정의용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날은 2020년 1월 10일입니다. 정의용이 한국의 그 안보실장이죠. 그가 직접 그 기자들 앞에서 육성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리 VOA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영상에 목소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정의용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하겠죠. 일단은 트럼프가 정의용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이것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정의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메시지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의 생일에 대한 덕담을 말했다. 바로 그것이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한국과 세계 언론이 이미 그 이후에 보도를 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그것을 문재인이 전해줬으면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그러면 이것은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가 아니고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덕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누가 속이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머리가 좀 망가진 사람이 잘못 전달을 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틀려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은 트럼프와 정의용은 언제 만났는가? 정의용은 1월 10일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한테 언제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해지죠. 그것은 1월 8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 시간차가 있지만 그것은 이번 사안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혹은 그제 이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 정리는 간단합니다. 1월 8일에 만났다 하는 것을 VOA가 보도했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정의용과 트럼프가 둘이 만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들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안보실장 정의용과 일본의 안보국장 시게루 두 사람이 함께 트럼프와 잠깐 짧은 면담을 했다. 특별히 일정을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최소한 3사람이 혹은 3사람 이상이 잠깐 봤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정의용의 이야기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어떻든 그러면은 메시지가 언제 전달됐다고 정의용이 말을 했는가?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정의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월 9일 문재인이 북측에 적절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평양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판문점 북측, 그 판문점 안에 북쪽 구역 여기다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판문점 북측으로 일단 정해놓기로 합시다. 그것이 아닌 반증이 나오면 그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1월 9일 문재인은 판문점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문재인은 판문점에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생일 축하 편지는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의 생일 축하 메시지인가? 그것은 앞에서도 그것이 아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아닐 것처럼 보이는 이유 2가지를 지적을 하죠. 첫째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편지를 보내든지 서로 이러한 그 축하하고 뭐 이런 것들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주고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정의용을 시켜서 문재인을 시켜서 이렇게 보낼 이유가 없다. 그것도 생일 축하인데. 따라서 트럼프가 직접 보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보낼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의용이 이야기했듯이 문재인이 언제 보냈습니까? 1월 9일에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생일은 1월 8일입니다. 늘 1월 8일이라고 보도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날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1월 9일에 1월 8일인 생일 축하를 하는 것은 바보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생일 축하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보냈을까? 이렇게 되겠죠. 트럼프가 김정은이 생일에 대해서 덕담하는 것을 정의용이 들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메시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작성했을까?
정의용은 이때 미국에 있었는데 1월 9일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정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트럼프의 편지는 없었다. 문재인에게 정의용의 메모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이 작성한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은 문재인은 정의용이 트럼프가 김정은의 생일에 대해서 덕담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라는 보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일자 홍콩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홍콩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을 했지만 북측은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정의용이 밝혔다. 어떤 연유에선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이 북측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판문점에 전달한 그 메시지는 이쪽에서 전하면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고 전하고 나서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고 그 후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문재인이 보낸 것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되겠느냐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정리를 해보면 첫째, 문재인은 그게 뭐가 됐든 보내려고 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판문점에서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둘째는 문재인이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김정은 측에게 거부당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문재인이 목적 달성을 못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맞다, 우리의 판단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월 10일 정의용이 직접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공개해버린 그 인터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의용은 한국에 와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뷰 형식으로 이것을 밝히고 이 소식은 세계 언론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문재인의 홍보전이 불을 뿜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모든 뉴스, 국외 뉴스 찾아보면 문재인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것이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국내에서 특히 뉴스원이라든지 동아일보 이런 각종 친문재인 언론 여기에서는 문재인의 과도한 꿈을 퍼뜨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를 전해달라는 대화에서 문 대통령을 내 친구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에 대한 그 신임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청와대에서 내보낸 정보가 이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인이 다시 풀이를 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대북관계에서 목매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적절한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했다. 이 메시지에 생일 축하 덕담을 넣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지도 주목된다. 물론 이것은 친문재인 언론이 이렇게 치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거기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측에 전달했는지, 북측의 회신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마치 뭔가 있는데 안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죠. 북미 정상 간의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현 상황을 아예 이제 미국과 북한이 뒤에서 뭔가 일을 막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현 상황을 긴밀하고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친정부 언론, 친문재인 언론이 뉴스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소개한 그 3단락의 기사, 이것은 몽땅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때를 기해서 문재인의 또 다른 홍보전은 바로 문정인을 내세웠다 하는 겁니다. 문정인이 나섰다. 같은 1월 10일 문정인이 나서서 기고를 합니다. 북한에 당근을 주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북한의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것은 미국하고 지금 대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상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역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에 대해서 돈과 쌀을 그 눈앞에 대고 흔든다. 변함없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김정은과 트럼프 양쪽이 다 분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이 이렇게 발표를 정의용을 시켜서 1월 10일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1월 11일 정오에 트럼프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대규모 증액해서 그거 돈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은 또다시 문재인이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또 미국에 돈을 바쳐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못나서 돈 갖다 바치는 것은 도리가 없죠. 이게 미국이 나쁜 겁니까? 문재인이 나쁜 겁니까?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인터뷰를 하고 난 바로 직후에 북한 김정은이는 김계관이를 시켜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발표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과 북한의 이 비핵화 대화,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 그 다음에 문재인에게 대한 경고, 이것이 하나, 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 언론에도 김계관이 발표한 내용이 그 문장마다 이렇게 잘려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정보가 전달될 주된 대상이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이것이 이제 북한이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의 요구에, 김정은이의 요구에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따를 때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100% 복종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게다가 뉴욕타임스는 전문가의 의견까지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이 담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은 근본적으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제 영구적인 결렬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의 합일점이 제로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2020년 1월 초에 문재인이 나서서 끼어드는 바람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일단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미국이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뉴욕타임스가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경고한 내용도 소개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비핵화 대화든지 하여튼 그 관계에 문재인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에서는 김정은이가 또 한 번 문재인의 따귀를 때린 거다. 그런데 문재인은 군말 없이 거기에 수긍하고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우리 내용은 상당히 다르지만 김정은이도 한국말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서 그 트럼프 생일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다고 문재인이 주장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이 측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남조선 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 통지문으로 알려왔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미 트럼프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북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친서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트럼프는 1월 8일 전에 보냈겠죠. 그리고 1월 8일 전에 김정은이가 받았을 것이다. 이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면서 대긴급 통지문으로 내가 전달해 줄 게 있어 한 게 1월 9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해프닝이라고 할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뼈 아프고 실질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은 그런 사건인데, 여기에서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이죠.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 주제 넘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집안 족속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단지 립서비스 말뿐이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민족, 같은 민족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2020년 1월 현재 김정은이 측에서는 한 집안 족속이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권, 이 남조선에서 그들에게 가서 안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김정은이와 남이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팔던 그런 것도 끝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번에 문재인, 정의용, 문정인, 기타 문재인 정권이 도모했던, 또 달리 표현하면 기획 또는 계략을 꾸몄던 그것이 김정은이와 트럼프 양측을 다 불쾌하게 했고, 특히 김정은이를 곤경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들이 어떤 분노하고 보복을 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어떤 그런 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김정은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죽일 상대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것이 문재인 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과 남조선, 문재인 정권, 그들은 김정은이 이제 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도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2020년 들어서 새로 배치할 정도니까 피차 간에 적어도 이 둘 사이는 서로 이제 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고 서로 공인한, 남들에게 공인받은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퍼즐 맞추기도 해보고, 국내 뉴스, 만일 친문재인 신문이다, 방송이다 하는 데서 보도하는 것만을 보게 되면 이건 외눈박이가 아니라 거의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심각한 것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겁니다. 폭넓게 자꾸 숨기고 왜곡하고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리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그들이 보내는 것만을 믿고 있다가는 세계와는 따로 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김정은이조차도 이런 폭탄 선언을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이번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